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의 주연입니다. 이경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음. 어페어라는 네. 드라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방영 끝난 지가 사실 좀 됐어요. 좀 됐죠. 네네. 이게 방송이 언제 시작됐더라? 어페어가 8월 31일 날 시작했어요. 그래서 8부작. 이니까 네, 두 달. 두 달. 네. 간단한 줄거리를 여튼 또 소개를 또 해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플랭과 완. 완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두 명이 나오고 일단 10대 얘기부터 시작. 물론 맞아요. 1화 시작은 그 키스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30대의 장면부터 시작을 하지만 곧 이제 회상으로 맞아요. 넘어가서 이제 10대 얘기로 나오는데 그 청소년 얘기가 그래도 한 드라마 전체 네, 반 조그만 3부까지. 플랭은 굉장히 부잣집에 사는 이제 딸이고 외동딸 대저택. 대저택의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고 완은 그 집에서 이제 뭔가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분의 또 딸인데 맞아요.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동갑이고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같이 산 거죠. 자매나 마찬가지. 자매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친 베프로 지내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걸 베프라고 해야 될지 친구라고 해야 될지 이들의 관계를 참 정의하기가 좀 못한데 둘 사이도 그래요. 맞아요. 그런 사이가 계속 되고 있고 둘 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둘이 거의 죽고 못 사는. 네. 누가 친구들끼리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얘기하죠? 어떤 이제 나중에 중간쯤 되면 이제 그 플랭의 집이 망하죠. 약간 맞아요. 아빠가 약간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자살하고 이제 어머니도 충격으로 이제 죽고 심장마비로. 네 죽고 그러면서 플랭이 갑자기 부모님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 집에 잠시 얹혀 있다가 또 완 그 아버지가 또 눈치를 주고 막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완이 공부도 겁나 잘하는 그러니까. 여튼 뭐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튼 그거를 플랭이 몰랐다가 알게 돼서 여러 가지로 좀 배신감을 맞아요. 느끼고 자기한테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플랭이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편지만 남기고 완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 13년 만에. 네, 13년 만에 둘이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재회했을 때 완은 플랭이 자기는 이제 의사인 사람이 좋더라. 네. 이런 집착 관공이 없어요. 그랬더니 완이 의사가 됐어요. 플랭이 원하는 의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플랭이 약간 아파가지고 맞아요. 병원에 왔다가 이제 둘이 13년 만에 재회를 하면서 맞아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그런 주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어쨌든 결론은 뭐 다시 사랑하게 된다. 둘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그치.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흔한 그냥 로맨스물이죠. 맞아. 근데 되게 찐해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촬영하기로 하면 다시 보는데 보통은 이제 넘겨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이거 드라마 자체의 속도가 빠른 것도 빠른 건데 맞아. 그 한 장면마다 뭔가 그 안에 담겨있는 감정들이 너무 찐해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걸렸어요, 이번에 보는데 좀. 근데 사실 이거는 속도감이 이 작품은 좀 있어야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원작들 중에서 GL 중에서 이제 3대 대환장 3대 디나이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페어, 그다음에 메이트, 그다음에 어스. 메이트는 지금 방송하고 있고 어스는 지금 GM에서 만들고 있는데 진짜 환장하거든요. 진짜 원작 읽으면.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작품들은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땡겨줘야 된다. 그래서 좀 만족스러웠어요, 사실은. 원작에서 좀 걱정했었는데. 아니,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원작을 안 읽어가지고.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게 디나이얼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둘 다 자각이 그냥 없는 것 같아. 아니, 자각은 있어. 자각은 있어. 뭔가 그런 끌림이 근데 이거를 막 이상해서 거부한다기보다 모르겠어. 맞아. 그냥 맞아, 이렇게까지 모를 일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다시 보면서 유심히 봤는데 대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둘 다 알아. 자기 마음을 알고. 근데 이제 플랭은 너무 겁이 많은 것, 너무 무서워하는 것, 이게 심한 거고, 저기 완은 얘도 자기랑 같은 마음인 거 아는데 조금 너무 푸시하면 얘가 도망갈까봐 청소년 걔는 너무 푸시하면 얘가 도망갈까봐 더 못한 게 있고, 뒤에 다시 만나고 나서는 완은 그냥 불도저죠. 그쵸. 사실은. 사실 다시 네. 만나고 나서는 네. 그 둘 다 그런 고민은 없어 보이긴 네. 했고,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막 1, 2, 3화에 보면 엄청 맞아. 서로 엄청 집착하고 질투하고 그니까. 플랭이 막 근데 플랭 찾아보고 검색도 하잖아. 아, 맞아. 그리고 막 둘이 그 일화에서 보면 막 풀밭에 누워가지고 맞아. 심지어 이제 막 어떻게 넘어져 거의 또 키스할 뻔 하다가 어떻게 풀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 근데 막 이제 완이 나는 너만 있으면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막 그러니까 플랭이 또 아 근데 나 언젠가 남자친구 생길 수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막 그러니까 그럼 완이 또 그럼 내가 너 먼저 남자친구 사귈래.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은 뭐지? 약간 나도 이제 거기서부터 대환장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남친 생기는 거 그럼 너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 1, 2, 3화에 보면 그 환장이 이 이제 플랭이 사실은 도와주고 싶지 않아. 질투를 하는데 근데 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양가 감정 그 혼란 속에서 자꾸 플랭이랑 완이랑 액을 뭔가 맺어주려고 하니까 둘이 계속 막 삐그덕거리면서 이제 관계가 막 틀어졌다가 서로 싸웠다가 삐지고 막 이게 드라마가 좀 완 위주로 흘러가잖아요. 완 기준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품이 그래서 플랭이 왜 그러는지가 좀 잘 안 드러나긴 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이 노력해야 우리가 조금 플랭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얘가 플랭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다. 나는 완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쟤한테 가나 안 가나 약간 돌다리 두드려보는 중이다 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너네가 친구면 나는 친구 없다. 우리 이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알 수 없는 집착과 질투를 계속하면서 근데 남친 만들기엔 또 도와주고 여튼 그러다가 어쨌든 막 울면서 고백하고 막 어쨌든 네가 좋다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해피 모드가 되나 했는데 바로 이제 그 플랭 집안이 또 와장창이 되면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근데 몰라 하여튼 그 플랭의 서사도 좀 슬프지. 너무 롤러코스터야. 와 진짜 삶이 무너지지. 사실은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페어가 생각만큼 저한테 엄청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았는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저는 1, 2, 3화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 좀 지겨웠어. 아 뭔지 알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이야기가 제가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또 몰입할 수 있는 또 어떤 상황에 있거나 뭔가 그런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정말 맞아. 질리도록 받고 우리 많이 그놈의 봤지. 교복 입은 청소년들이 혼란을 하고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알 수 없는 집착과 질투와 서로 미워했다 사랑했다 막 이 난리 부르스를 하는 거 정말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음. 그때 이야기가 나와 시간적으로도 음. 많이 멀어지긴 했어.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청소년 아. 시기에 저 또한 이제 제가 짝사랑하던 이제 언니들이 있었고 홀랑과 여러 가지 그때 이걸 봤으면 굉장히 몰입하면서 봤겠죠. 그 앞부분 이야기가 특히.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이야기에 그렇게 흥미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아. 좀 더 얘네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압박받을 만한 뭔가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보여줬다면 조금 더 달랐을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얘네 도대체 자기 마음 알고 그런데 왜 표현을 하지 않을까? 무엇을 얘네 그 발화를 막고 있나? 맞아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약간 그냥 클리셰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건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어쨌든 태국 지혜들도 이제 보고 보니까 어페어를 저도 이제 다시 여튼 이번에 다시 또 봤는데 굉장히 GL 판타지에 충실한 맞아. 작품이에요. 맞아. 그 현실성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왕과 플랭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이런 방과 하지 않지. 나오지 않고 그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게 왕과 플랭이 둘 다 바이섹슈얼인가 팬섹슈얼인가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BL과 GL 서사에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되는 나는 너라서 사랑하는 거야. 맞아. 다른 너만 사랑해. 네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너만 사. 너라서. 딱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런 다른 현실적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물론 그런 스토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들이 진짜 둘만 사랑하고 어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그냥 결혼식 둘이 막 하는 것도 그냥 둘만 그렇게 덩그러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모르겠어. 이제 저는 또 약간 올드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또 클래식의 맛이 조금 있어가지고 드라마 자체의 퀄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두 사람의 연기는 안정적이었어. 좋았어요. 맞아요. 안정적이었지. 한 명 빼고. 그 이야기는 굳이 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네, 저도 그의 얘기로 굳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고 싶지 않다. 오케이. 어쨌든 근데 맞아요. 소냐랑 루미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맞아요. 둘의 당연히 케미도 좋고 그런 지점에서의 설득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끌고 가는. 되게 두 사람이 제가 보니까 얼굴에 미세한 움직임을 잘 쓰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연기하고 있다 이런 거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유를 알았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친구랑 사귀는 이런 게 저 자체가 그냥 납득이 잘 안 돼. 나는 너무 납득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진짜 그 취향인 것 같아. 나는 친구랑 사귄다? 이거는 내 사전에 없는 얘기거든. 나는 일단 누구 좋아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은 알아야 돼. 최소. 일단 그때부터라도 그게 기초 단계야. 그러니까 좀 좋아하기라도 할 수 있는 기초 단계야. 정말. 저는 거의 사람 만나는 3번 안에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였다가 연인이 된다? 아니, 정서적으로 더 연결이 되면.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나는 내가 안 되는 건가 봐, 그냥. 그냥 진입장벽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저도 다시 보면서 사실 기억이 잘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보고 물론 시간 좀 흐르긴 했지. 본방 달리고 나서. 다시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나에게 끌리지 음. 않았을까 좀 이유를 생각해보니 이런저런 이유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 근데 진짜 친구에서 근데 또 연인으로 가는 서사를 또 한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둘이 아닐걸? 그런 아닐걸? 분들에게는 굉장히 취향 저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서사로 치면 또 재밌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그 실제로 어쨌든 또 사람이- 룽미랑 소녀가 굉장히 또 친구고 둘이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네. 99년생. 키도 똑같다는데 170? 맞아. 근데 어깨가 다르지. 어깨가 다르긴 한데 아니 근데 드라마 보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완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거 진짜 완이 진짜 어. 사랑 때문에 어. 어디까지 해봤니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근데 완이 하는 걸 보세요. 어. 일단 의사가 됐어. 그치. 근데 또 자전거 타고 출근을 출퇴근해. 해. 그리고 어. 굳이 남자랑 결혼을 해. 그 어. 결혼하는 이유도 결혼을 하면 소식이 전해져서 네가 올까봐. 결혼식에 플랭이 나타날까봐. 어. 그러니까 플랭이 소식을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결혼 소식이 어떻게든 이렇게 걔한테 들리면 참나. 분명 결혼식에 올 것이다. 어. 그럼 내가 걔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플랭이 그 10대 때 사준 속옷을 그 말이야 뭐야 그게? 그거를 10몇 년을 13년 동안 나는 그것도 궁금한 거야. 그냥 가지고 있다가 플랭이 나타나서 입은 건지. 사실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설마 13년 동안 입고 있었지 그러니까 않았겠지? 잘 보관을 했다고 했어. 대사에 있어. 그래? 관리를 잘 했다고 했어. 그리고 새벽 4시 이제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그거 진짜 눈물 줄줄이야 진짜. 가슴이 찢어져. 그러니까 왜 새벽 4시만 되면 완이 자다가 어떤 상황이건 하지 눈을 깨거든요. 그 이유가 플랭이 그 이제 집안이 와장창 되고 완 집에 얹혀 있다가 그 막 완 아빠랑 이제 엄마가 막 눈치 주고 막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때가 새벽 4시였던 거죠. 맞아. 플랭이 완을 떠난 시간이 새벽 4시여서 매일 4시에 깨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러니까. 상처였던 거죠. 그러니까 악몽 꾼 사람처럼 일어나겠어. 근데 그게 또 그 4시가 얘네가 사귀기 시작한 후로는 완이 잘 자다가 또 떠나고 나서 또 4시에 깨. 그니까. 이 새벽 4시에 깨는 거 그게 괜찮아지려면 그냥 완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슬프고 지독한 사람. 지독한 지독하다. 사람. 지독하다 진짜. 나는 하여튼 최고로 지독한 건 결혼한 거야. 그치. 아니 근데 드라마는 잘 만들었어 사실. 쌍둥이 자리도 그렇고 그런 요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놨어요. 너무 만드는 사람이라 이런 것만 보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 스토리의 서사 맞아요. 막 이런 것들. 맞아요. 속도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8화가 이제 아주 러프해져가지고 사실 쿤능 나오고 이렇게 질투 유발하는 부분까지는 사실 안 나와도 되지 않았나? 약간 보너스 장면 같은 느낌? 보너스 장면. 약간 그냥 그런 거는 그냥 팬 서비스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상력을 주기 위해서. 그럼 쿤능과 또 완의 관계를 또 이렇게 맛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약간 장작을 이렇게 던져주는 차원에서 등장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어페어가 여러 가지로 하긴 하지만 역시 러브신들이 큰 화제를 또 몰고 왔던. 됐다. 그리고 잘 만들었다. 맞아.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태국 러브신들이 항상 너무 과하지 않게 굉장히 적절한 선에서 진짜 잘 야하게 만드는데 맞돌이로 잘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어페어에서도 그것만은 굉장히 확실히 아주 챙겨줬다. 아주 근데 진짜
대사도 그렇고 포스처라고 해야 돼 포즈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의 판타지를 다 충족해주고 말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맞아. 그런 장면 진짜 없나? 그 숙직실 아, 숙직실 그 장면 아, 저의 최애 장면. 아, 네. 그니까 좋더라. 아주 굿이에요. 좋더라. 거기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맞아. 러브신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 음. 둘의 또 케미가 좋기 때문에 맞아요, 배우들의 맞아요. 케미가 좋기 때문에 또 이게 잘 산 부분이 확실히 음. 있는 것 같고 7화 8화에 제외하고 또 러브씬이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신혼여행 같은 갑자기 허니문 돼가지고 막 맞아, 이렇게 맞아. 하는데 타투 한 지 하루 만에 됐는데 막 거기에 뽀뽀하고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 그래서 이제 타투인으로서 저러면 안 돼. 타투 안 해봤어. 그래서 하루 됐는데 그렇게 한다? 아파 엄청. 근데 예쁘긴 예쁘더라. 타투는 예뻤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 현실적인 조언. 어때요? 뭔가 완과 플랭 어느 쪽이 좀 더 끌리시나요? 완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냥 저는 빨리 사귀겠습니다. 아, 완과 사귀겠다고? 제가 빨리 사귀고 헤어지겠다. 왜 또 헤어지는 거죠? 네, 금방 질릴 것 같아요. 너무 집착 광고이라. 그럴 수 있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나는 물론 완이랑 사귀면 좋을 것 같긴 해. 나를 위해 진짜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근데 그치. 소유욕 이슈는 좀 해결해야 돼. 맞아. 그렇게까지 맞아. 집착하면 조금 곤란하다. 맞아. 그래서 조금 그 이슈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될 듯. 맞아.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담으로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본다. 근데 또 말은 잘 들어 또. 아, 그래. 말하면 들어 또. 그래. 그런 거 귀여워. 근데 막 진짜 완이 그렇게 질투가 심하고 막 그러니까 거의 플랭이 이제 음악가로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도 계속 질투하잖아. 그 남자랑 또 맞아. 저쩌고 맞아. 막 이러면 현실에서 만약에 내 애인이 막 그렇게 한다? 그럼 겁나 피곤해 사실. 그렇지. 맞아 사실. 근데 또 하라고 해. 아 근데 하라고 해놓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맞아.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거 얻어내지. 아 그러면 또 괜찮은가? 그러면 또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물론 진짜 다 재밌게 보곤 했는데 여튼 그런 이 친구 이슈가 나에게 좀 있는 것 같아. 친구 이슈를 어페어를 보면서 알게 된 나의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게 됐다. 좀 열리세요 좀. 친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가 좀 막힌 스타일인가 봐요. 뭔가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많이 즐기시면서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일단 웬만한 지혜는 다 즐기면서 보고. 근데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재밌는 것 같아요. 롱리랑 소냐. 둘도 실제 동갑이고. 그리고 소냐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자기 첫사랑이 여자친구였다고 했고. 맞아. 그리고 엄마가 지금 여자친구. 여성분이랑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런 얘기들도 들으니까 뭔가 더 마음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브이로그? 브이로그. 거기서 소냐가 이제 룽미가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냐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울면서 갑자기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서로에게 마음 열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연기나 이런 고민이나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랬다는 게 있어서 그 친구 관계가 이 어페어 안에서의 친구 관계로 이어지는 느낌. 저는 아무래도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 사람이라.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페어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취향 저격일 것 같아. 나에게는 취향 저격은 아니었나 봐. 나는 일단 본다. 어. 그래서 차기작이 어떤 걸까? 두 사람의 차기작이 어떤 걸까? 좀 아직 차기작을 한다고 했나요? 차기작이 있다고는 했는데 어떤 건지는 안 나왔어요. 그 차기작 나는 아예 현관이었으면 좋겠다. 현관. 뭔가. 재밌겠다. 근데 룽미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현관. 근데 어. 소냐는 모르겠어. 소냐 현관 잘 어울리지. 무표정은 아, 진짜 잘 좀 어울릴 것 이게 같아. 있는데 어. 현관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지금 차기작들이 다. 근데 야. 사실 패트릭 코르도 현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의 약해. 너무 약하게 나와서 물론 지금 프린베키 그게 얼마나 현관 모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 제대로 말아준 게 없어서 좀 더 나아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이제 다음에 만약 찍으면 이제 12월 마지막 방송 촬영일 것 같은데 그래서 2024 뭔가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음 편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캐릭터들이나 어떤 이야기 중에서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2023 막방에서 만나요. 안녕.